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Q&A 진행할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세계의 주인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릴레이 응원의 상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혜수 배우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리입니다.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정말 세상에 좋은 사랑과 응원을 다 끌어다 이 영화에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응원과 사랑이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GB를 여러 차례 지금 세계의 주인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여러 번 주인의 가족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촬영장의 이야기도 하고 많은 컨셉의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람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주인의 친구들 가람고의 세계라는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오늘 등장하실 것을 의자가 깔린 개수를 보고 아마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주인이와 가람고 학생들이 입장하실 때 정말 큰 박수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들 모시겠습니다. 거의 국제회의를 연상케 하는 테이블이 지금 마련이 되었는데 저도 정말 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과 함께하는 건 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배우의 소개를 할 때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배우분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관객분들이 더 또렷하게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수빈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의 주인에서 이주인 역할 연기한 서수빈이라고 합니다. 정말 김일수 선배님 덕분에 사랑하는 신입큐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의 주인에서 장수역 연기한 김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주인에서 공유라 역을 맡은 강채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전 남자친구인 박찬호 역할을 맡은 김예창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시간 돼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소미 역을 연기한 배우 김민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여기 이 영화관에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의 주인에서 표다미 역을 맡은 김윤정입니다. 좋은 영화를 좋은 관객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의 주인에서 홍보미 역할을 맡은 오정원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계주의 맡는 윤가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김혜수 배우님이 열어주신 관에서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배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여기 앉는데 이은성 기자님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제 시야에서 안녕. 그래서 오늘은 저는 추임새 넣으러 나왔습니다. 저희 배우들 이렇게 더 같이 북돋아주는 이야기 하러 추임새 하러 나왔으니까 나중에 배우분들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해서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몰라서 많이 관심과 애정 어린 질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봉 이후에 꾸준히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지만 특히 지난 주말의 관객 반응이 이례적으로 개봉한 지가 좀 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주인이 12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개봉 이후에 12만 명의 관객과 만난 이 영화의 행보를 보면서 각각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한 명 한 명 다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테이블당 대표로 한 분씩 그 소감을 여쭤보려 하는데요. 일단 1번 테이블은 김정식 배우 발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세윤 배우, 오정원 배우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정원 배우는 특히 이전에 가람고 친구들의 관객과의 대화가 한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공연차 자리하셨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김윤정 배우. 그래서 그러면 오정원 배우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김윤정 배우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 분에게 12만 명의 관객과 만난 이 영화가 쭉 걸어가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개봉 이후 지내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영화를 찍었는데 찍을 때만 해도 너무 찍는 게 감사한 일이고 그랬지만 사실 영화관에서 트는 거를 상상만 했고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상상만 했었는데 이게 막 수치로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사실 믿겨지지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자고요. 저는 자꾸 이게 많이 느니까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이게 왜 진짜지? 근데 너무 좋은 진짜다. 이게 진짜구나. 이래서 자꾸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됐다? 이게 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그냥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이게 안 믿김과 동시에 더 믿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되게 감개무량하게만 봤었다가 이제 영화를 제 인스타 피드에는 다 세계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 영화인지, 얼마나 많은 관객분들이 보셨는지. 근데 이제 실제로 영화를 제가 나온지 모르고 영화를 본 친구들한테서 하나둘 연락이 올 때마다 그런 게 좀 실감이 되면서 또 리뷰도 처음에는 막 되게 좋은 것만 있다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하는 객관적인 리뷰도 접하면서
정말 다양한 관객이 봐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좋습니다. 네, 대부분 이 반응을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고 계셨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김혜창 배우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사실 그 윤가은 감독님과 서수빈 배우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됐죠. 10월 25일에 저희가 셋이서 이 자리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제 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두 분의 답변이 아주 훌륭했는데 그때 서수빈 배우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가람고 학생들을 데리고 양보와 역의 이상희 배우가 다 같이 등산을 추진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수빈 배우가 뭐 끌려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 들려주기도 했는데 예창 배우도 거기 계셨죠? 그날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불러주셔서 나도 불러주시나 하고 신난 마음에 갔었는데 등산하라고 여러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촬영 때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영화로 1년 만에 다시 뵙고 그 다음 무대 인사에서 또 1년 만에 뵀어가지고 근데 그때 등산의 좋은 기억으로 계속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 워크숍도 사실 다 같이 몇 번쯤 진행을 하고 또 그런 외부 활동도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은 학교 친구들 같은 바이브를 배우들이 만들어냈는데 정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지, 김윤정, 오정원 배우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이 세 분은 카메라가 나를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정말 그 교실 안에 생기있는 여고생들의 연기를 정말 맛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고등학생 다움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요즘 실제적인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있을 거고 배우분들이 겪었던 나의 고등학생 시절도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보는 관객 각자의 고등학생 시절의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일 정말 고등학생 다움을 발견하는 일이 이 세 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서로 일단 가까워지는 게 세 분이 관건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감독이 미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연출에 디렉션을 주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 분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특히 그 머리 위에 대형 집게핀 디테일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우들이 디테일하게 준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어떠셨어요? 말하자면 여기 미니어즈처럼 몰려다니는 크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 건데요. 일단 감독님이 저희를 좀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고 그 과제를 주셨어요. 계속 이 인물은 꿈이 뭘 것 같고 뭐 진로는 어떨 것 같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지나가는 고등학생들 관찰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었는지 좀 관찰해봐라 이런 과제도 주셨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친해졌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그거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랑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진짜 운명이 도와줘서 저는 연습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고등학생 같은 바이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 만나면은 저도 모르게 유치해지고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장난치는 연기로 여기를 채워줘 라고 하셨을 때 그냥 자꾸 뭔가 시비 거니까 그냥 진짜 뭔가 그렇게 편하게 나와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정말 운명 같은 배우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 친해지는 거는 감독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거나 이랬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막 활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려 그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 고등학생이라고 이러지 않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더 성숙하고 더 생각도 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 사람들과 새로운 학창 시절에 만들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전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옛날 기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과 같이 있을 때 나오는 내가 홍봄이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그냥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이 세 분에게 밑자 돌림 이름을 주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어요? 지금 세 분의 이름이 각각 소미단이 봄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이름이. 그냥 친구 1, 2, 3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 1, 2가 더 중심이었고, 근데 제가 이 워크샵을 하면서 이 많은 배우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같이 있을 때 그 개별적인 배우들이 다 보이고 그 각각의 매력이 너무 다르고, 근데 이들이 같이 있어야만 주인이도 유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들이 또 각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걸고.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영감을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어졌고 더 들여오고 싶어졌고 이야기 안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모두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이 뭔가 어떤 친구들로서의 어떤 같이 딱 붙어있는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은데 앞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 뒤를, 그리고 이제 이 미자 돌림 이름이 또 유행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친구 1, 2 있다가 담이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다 지우고 이제 그냥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또 독립 예산이어가지고 저예산인데 이제 더 안 돼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딱 이름 붙여주는 친구들 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죠. 이 여학생들의 광란의 댄스를 영화에서 몇 차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댄스팀처럼 움직이는 어떤 무브들이 영화의 장면에 있죠. 뭐 릴스 혹은 틱톡 영상을 찍는 것 같은 장면이 있기도 하고, 잠깐 스쳐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광란의 노래방 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는 이들의 사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이들이 어떤 식의 관계 매듭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래방 장면을 보고서 대체 뭘 불러야 저분들이 저기서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 정말 잠깐 지나간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 분위기도 풀어볼 겸 서수빈, 강채영 배우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날 그 노래방에서 여러분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좀 저희가 한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들을 한 메들리로 몇 곡 불러봤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흥이 났던 곡으로 계속 가자. 그래서 아마 춤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2NE1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불렀습니다. 네, 카메라가 없어서 정말 재밌게 놀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그 노래방 땅콩 같은 방에 갇혔는데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얻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유라 특성상 유라는 약간 춤을 조금만 추고 그래 더 쳐봐 그래,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다 보니까 전 주로 이제 엉덩이는 딱 붙여서 애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논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춤을 추고 싶었지만 좀 참으면서 함께하는 법을 좀 찾았던 시간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끝났다고? 이 촬영이 끝났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생각도 나고, 모두 다 이주인은 이주인, 공유라는 공유라, 미미미는 미미미. 근데 이제 그럼과 동시에 정말 본인으로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에 나온 거 뒷부분에는 또 제가 유라한테 가가지고 또 유라 물도 뺏어 먹고 과자도 막 뺏어 먹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찍긴 했는데 되게 기술적인 어떤 것들이 요하는 씬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숏으로 찍으니까 이 친구들이 좀 더 숙여야 보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냥 서 있으면 또 그냥 서서 춤을 추면 잘 안 보여서 말도 안 되는 디렉션을 최대한 어느 밑으로 내려와서 그 언저리에서 허리를 숙인 채로 춤을 춰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는데 정말 그 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이 마치 흥이 나서 그러는 것처럼 했고 그게 너무 흥이 나서 그 노래방이 타이타닉에 그렇게 뿌옇게 김 서리는 것처럼 너무 뿌옇게 김이 서려서 더 못 찍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르면서 허리를 숙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이분들이 해내신 거군요. 이 영화에는 지금 그러면 전설적인 두 장면이 감독이 없는 채로 촬영이 된 거네요. 하나는 방금 언급한 노래방 씬, 그리고 아마도 21세기 한국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내내 이야기된 세차장 씬. 이 두 개가 그 세차장 씬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차 뒤에 그냥 카메라를 실어놓고 두 배우를 출발시켜서 찍게 한 장면이기도 하죠. 역시 거장의 영화는 어떻게 찍어도 이 장면의 바이브가 나오는 것이군요. 김혜창, 서수빈 배우도 또 하나의 걸출한 동영상들을 남기셨습니다. 주인과 찬우의 데이트 영상이 정말 아찔하던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의 주인 각본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각본집에는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두 배우가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서 즉석에서 무언가 그 분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일 텐데 찬우가 영화 내내 굉장히 점잖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를 잡고 주인을 손잡고 갈래? 주인이가 아니네 이런 식의 대사들을 각본에도 없는 대사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두 분은 그 장면들을 찍을 때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김예창, 서수빈 배우에게 마이크 드립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힘들었었는데 그날이 고됐어요. 왜냐면 폰 하나 들고 둘이서 다녔어야 돼가지고 둘이서 이거 어떻게 커플 분위기를 계속 내지 하다가 그래도 찬우라면 뭔가 좀 첫 연애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오글거리는 말도 하고 싶고 꽃이 어디 있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너무 뻔하고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의 해도 따뜻하고 뭔가 하다가 드립 쳐야겠다 했는데 마침 꽃이 있어서 그냥 즉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가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가지고 찍은 장면이었는데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동영상을 켜고 이렇게 꽃을 잡고 하는데 진짜 너무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래 진짜. 근데 이제 찍고 있으니까 웃어야 되니까 열심히 웃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로케이션도 막 저희가 직접 돌아다녔어 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갔던 그 쇼핑몰도 뭔가 저희가 생각한 분위기가 좀 다르고 이랬어가지고 정말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이거 비밀인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서 맥주 한 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닭갈비 하고 짠 그랬더랍니다. 가끔은 또 알코올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두 배우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데이트 영상으로 먼저 좀 분위기를 풀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김혜창 배우에게 또 추가 질문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수호라는 캐릭터가 어려워요. 물론 다른 분들이 연기한 캐릭터도 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주인 역시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 배우에게 주어지는 캐릭터의 서사가 계속 겹겹이 쌓인다고 해서 그 표현이 절대로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김혜창 배우가 연기한 수호 같은 캐릭터는 친구들과
죄송합니다. 네, 김혜창 배우가 연기한 그 남자친구 찬우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따금씩 나타나서 그 장면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친구들과 같이 그 독서실인가요? 거기 나올 때 주인이를 같이 뒷담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각본집에는 그 장면에 버럭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죠. 조금 더 섬세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태권도 도장에서 주인아 난 네가 너무 어려워 할 때도 정말 복잡한 이 친구의 감정의 결을 본 것만 같았어요. 분절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정말 캐릭터의 섬세한 면들을 고민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어떤 과제가 찬우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올 때마다 뽀뽀를 하고 있으니 관객분들이 납득할 만한 찬우가 되고 싶었는데, 왜냐면 미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애가 고등학생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뽀뽀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 나오지 않는 시간들을 좀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오지 않는 부분도 연기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어제 보니까 공책에 이렇게 쭈르륵 씬별로 씬 없는데도 이렇게 찬우의 마음을 이렇게 쭉쭉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채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독서실 씬도 친구들하고 꼭 잘 맞긴 하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싫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개념이나 신념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찬우도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화를 내도 원래는 맨 처음에 버럭하고 화를 냈다가 찬우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화를 내도 좀 애들의 눈치도 보고 뭔가 그런 미묘한 걸 찬우스럽게 화내고 싶었던 거를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인을 욕하니까 또 그게 또 싫어서 제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안 내고 그냥 쏠랑 가버리는 그런 씬으로 했던 것 같고, 또 태권도장에서는 일단 찬우가 첫 연애다 보니까 그 연애를 좀 잘 성공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인의 이런저런 모습도 내가 담고 싶기도 하고, 또 근데 나의 부족한 면모들도 좀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안 되고 노력이 자꾸 뭔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처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인이를 품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주인이를 놓았는데 그 마음도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주인이를 놓은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함과 하지만 이 상황을 참을 수 없기도 하고 그런 힘든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길 바래요. 누군가와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정식 배우가 연기한 수호의 캐릭터 역시 굉장히 섬세한 표현들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수호의 아빠가 사실 수호와 지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아마도 이 두 자녀에게 필요하고 두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의 돌봄을 보여주진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무실 장면에도 심지어 아버지가 안 계신 수호가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부모가 방관을 하면 자식은 더 빨리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수호가 그런 캐릭터였겠죠? 자기가 자라면서 느낀 어떤 결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리에게 주고 싶지 않은 오빠의 마음이라고 내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서명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한 명쯤 안 받아도 뭐 상관은 없잖아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도, 어린이집에 가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도, 그리고 그래도 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버리는 그 모습에서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상황보다 누리의 보호자로서의 세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누리라는 그 동생의 역할이 연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호의 행동의 모든 이유는 사실 누리여서 누리와 같이 있을 때 계속 누리를 지켜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는 형밖에 없어가지고 그 동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이런 게 사실 잘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사실 실제로 봐도 그 지은 배우가 누리가 정말 너무 작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몇 번 만났을 때도 계속 지켜보려고 했고 좀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나 이런데 손을 대보면 정말 뼈가 제 반의 반밖에 안 되는 두께여서 정말 약하고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어느 순간 그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그 지훈 배우가 그 김정식 배우를 진짜 좋아했어요. 거의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정도로 좋아해서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해도 돼요? 너무 잘생긴 오빠라면 차은우 배우 만났다면 더 잘생겼다면 진짜 좋아하고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지훈 배우가. 그래서 정말 막강한 책임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안 둘 정도로 너무너무 쫓아다녔어요.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그거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지은이가 그때 당시 7살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짧고 이제 목소리가 낮고 그런 눈썹이 이렇게 진하고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때 그리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첫 만남이니까 그냥 저한테 좋은 말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무도 그 차은우 발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혼자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캐릭터로든 아니면 같이 연기하는 배우로든 얼마나 진심으로 그렇게 다가갔으면 또 어린이 배우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채윤 배우가 연기한 유라는 어쩌면 주인을 둘러싼 세계의 가장 섬세한 목격자라는 인상을 영화에서 받았는데요. 사실 주인의 고백이 한 번 있은 이후에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려요. 아마 주인은 이럴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가장 끝까지 너 괜찮아? 를 묻는 친구라는 점에서 섬세한 목격자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각본집을 보면 생략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전에 유라가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너 아까 그런 말 왜 했어?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호와 신랑이가 한번 벌어진 뒤에 물어보는 거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라는 대사가 있고 주인이는 진짜면 그럼 안 되는 거야? 라고 묻고 또 금방 분위기를 풀어버리는 이런 식의 삭제씬을 보기도 했는데 유라가 갖고 있는 건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강채윤 배우가 이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 것은 혼자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미미는 서로 토론도 하고 막 같이 뭉쳐 있는 장면이 많은데 따로 좀 떨어져서 계속 주변을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배우가 혼자 안고 있을 숙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을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느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라는 좀 유라의 시간을 좀 가짐으로써 존재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글을 처음 읽었을 때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도 다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유라의 시간과 생각이 흐르니까 중간중간에 주인의 곁에 나올 때 유라는 조금씩 자신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해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고요. 중요하고 또 어려웠고 또 너무나 채우고 싶었던 거는 그런 갭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는 찬우 배우님이랑 동식 배우님이랑 이름이 다 섞여가지고 죄송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겠지만 조연임과 동시에 그곳에 그 시간 외의 시간들도 분명 존재하는 인물들이니까 그런 진지한 접근이 저마다 필요했었을 것이고요. 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유라는 이주인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금 그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걸 잘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얘가 그걸 좀 해봤을 것 같고 막 이런 저의 어떤 모든 짐작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인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저도 제 세계가 흔들리고 근데 나 너무 쟤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냥 제가 너무 어렵고 이런 여러 마음들이 좀 부딪히는 거를 저도 가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정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해결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이 주인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그려내는 그림도 소중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소중하고 진짜 보라고 하니까 진짜 보는 게 뭘까도 생각하게 되는 친구가 미미미 친구들이 주인이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가만 보다 사탕을 가져갈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마음들도 그렇고 그런 유라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소중한 쟤랑 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용기를 내라고 아주 못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 저의 시계의 화법을 찾아가는 유라의 어떤 고군분투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미미미 친구들을 연기한 새 배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실제 나라면 주인 같은 캐릭터에게 하지 않을 말들을 대사로 해야 하는 고충이 있잖아요. 이 세 명이 담당하는 말들은 사실 아주 솔직하고 악의는 없는데 어떤 생존자, 피해 생존자에게 가지는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바라보는 캐릭터로서의 입장이 있고 이걸 바라보는 나 개인의 입장이 좀 부딪히는 경험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성적인 대화들 혹은 주인을 둘러싸고 좀 편견을 가지는 대화들을 나눌 때 세 분은 좀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스터디씬에서 봄이가 하는 말들이 그리고 봄이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처음 읽었을 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허설 했을 때도 그 얘기 못하겠다고 울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연기하려면 제가 제 캐릭터를 이해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진난만한 고등학생이어도 그래도 사람에 대한 그 배움과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할 텐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또 악의는 없을 텐데 정말 그냥 궁금한 그 질문 중에 하나를 뱉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걸 아마 감독님께서 써주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세상에 많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이런 대사들이 있는 거다. 정말 그냥 궁금한 걸 수도 있지 않냐. 좀 너무 그렇게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고등학생으로 그렇게 생각해봐라 해서 그 대사를 뭔가 밉지 않지만 속은 차있게 해야 하는 그 사고 회로를 진짜 저희들끼리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네 주인이 싫어해? 안 싫어하잖아. 근데 이 얘기 왜 해? 그 우리끼리 얼마나 친할까? 주인이랑과 다르게 우리 셋이는 언제 만났을까? 그래서 저희끼리의 역사도 되게 많이 그려왔었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영화 보고 나서,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도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시간이 지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의 삶을 살면서 계속 그 저희가 했던 주인이를 바라봤던 태도가 저의 한켠에 남아서 뭔가 저한테는 지금 어떻게 남아있냐, 근데 관객들이 보시기엔 다 다르게 남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솔직한 궁금증이지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뱉어버리면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는 거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너무 솔직하게 있을 수 있는 궁금증인 거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그냥 김민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다른 모르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게 되는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유라가 찍는 아까 동영상 얘기가 나와서 가은 감독님에게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실제 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뭐 본인들끼리 막 춤추고 노는 거를 릴스로 찍어보거나 친구들을 장난스럽게 찍거나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는 영상 효과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텍스트랑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텍스트가 주는 효과들이 보통은 글씨, 손글씨 같은 것은 다정하고 따뜻함을 가지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좀 반대로 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쪽지라든지 교도소에서 날아오는 편지 같은 글씨들은 좀 불안하고 폭력적인 인상의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반면 기계의 물성이 좀 차갑게 느껴지는 영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활용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과 텍스트 활용에 대한 혹시 특별한 생각이 혹은 어떤 감흥이 촬영하는 동안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오, 너무 좋은 해석이신데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해석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 해석을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쪽지를 요새 학교에서 그런 쪽지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저희 시절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올드스쿨 방식인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것을 뭐 문자나 이런 다른 오히려 그것도 어떤 기계 매체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공격, 일종의 공격 그리고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질문들 이런 것을 이거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너가 그런 말을 뱉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가 지금 그게 잘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어떤 의도를 담은 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라는 그 사람이 느껴지게 하는 그 전달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손글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친구라면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익명이고는 쉽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이 가장 진짜로 느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이 절박한 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걸 수고롭게 손글씨로 써서 거기까지 가서 뭐 서랍이든 뭐 신발이든 숨겨놓는 수고로움을 모두 겪으면서 들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 가해자의 편지도 사람이 느껴지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거기서 느껴질 수 없는 것이겠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영상 같은 건 저도 처음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매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영화는 이제 지금 막 공들여서 어떤 앵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데 핸드폰 영상들 찍은 거 보면은 그런 정교함이 없는데 훨씬 더 이렇게 피부에 닿는 그런 물질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이 고등학생들 생활 시나리오 쓸 때 그 고등학생 분들이 만든 브이로그에 빠져들었어요. 조사하다가 보니 진짜 이제 그 시절을 지내는 친구들이 다양한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연애 관련도 있고 입시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가족 안에서 막 동생이랑 싸우고 막 동생 놀리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영화로 정교하게 찍었을 때 절대 나오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느껴지는 부분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 이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네, 해주신 해석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데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작권을 받지 않을 테니 마음껏 쓰시고요. 그 마지막 쪽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발화가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 한 줄씩 읽으셨나요? 네. 아마 거의 다 읽었던 것 같고 제가 쓴 거는 또 따로 있고요. 네. 전부 사용되지는 않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거의 모두 와서 다시 ADR 녹음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톤이랑 이런 거 좀 맞춰서 저희 미신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해서 이제 조율을 해서 뽑힌 친구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하나의 그 쪽지 내용을 완성하는 것도 이 영화의 가장 좀 사려 깊은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얘기를 듣자니 쪽지 글씨의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의 글씨인가요? 제 글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라가 쓴 것은 아닙니다. 뭐 유라가 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미지의 영역이죠. 왜 채은 배우님의 글씨가 뽑혔을까요? 죄송해요. 말하자면 콘테스트를 열었고요. 이게 글씨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쓰는 글씨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대를 대상으로 저희 연출 제작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 배우들, 그러니까 가장 그 나이 또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글씨 했는데, 저희도 블라인드 테스트 했어요. 누가 쓴 건지 모르고 다 가린 채로 저희 미술 감독님이랑 미술팀, 저희 미술 연출부 다 모여서 막 거의 반나절을 고민하면서 고른 건데, 그래서 나름 저희끼리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뽑힌 것이었는데, 글씨 안에 남성, 여성의 어떤 성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성스럽게 썼지만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격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특정이 되지 않는 종류의 어떤 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모이다 보니 유라의 글씨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콘테스트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끼리 연습에 모였을 때 감독님이 한번 써봐라 얘들아 해서 써서 저희 걸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조금 느끼긴 했었거든요. 감독님이 내 글씨체를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게 돼서 콘테스트까지 있는 줄은 몰랐고, 그냥 쪽지 관련해서 기억에 나는 건 유라가 아니라 쪽지 역할도 맡았었는데요. 제가 썼으니까 저 진짜 진심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 촬영 때에도 썼어야 했었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집에서도 촬영 마치고 집에서 마음을 생각하고 쓰려고 노력했고, 수빈 배우한테 제 글씨인 거 들키지 않으려고 저 혼자 노력했어요. 근데 아마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구나. 저는 이런 어떤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게 잘 쓰여가지고 뿌듯했어요. 오늘 게스트분들이 많아서 골고루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관객 질문 한두 분이라도 받아봐야겠죠. 사인 포스터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까? 제가 너무 어려운 고민을 수빈 배우에게 넘길게요. 한번 지목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 포스터 들고 계신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세계의 주인 개인적으로 제 기대작인데 기대에 맞게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개봉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엔차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전 작품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아이들이나 학생을 너무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대본이 있고 영화인 거 아는데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생생하셔서, 아까 브이로그 말씀하셨지만 연출할 때 혹시 이렇게 참고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 게, 참고하시는 자료라고 해야 되나? 자료나 그런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없다면 그냥 원래 천재이셔서 연출을 잘 하시는 건지, 연출할 때 좀 신경 어떻게 쓰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배우를 잘 만나면 됩니다. 그건 정말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제 사주에 인복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내가 진짜 배우를 잘 만나는구나, 이런 그건 진짜예요. 저는 시나리오 쓰는 것까지가 이제 한 반이라면, 나머지가 50%라면 나머지 49%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연출은 거기서 다 끝나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배우님들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뭐 버럭이라고 썼지만 그것을 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은 써도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이라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는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배우들이 해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이 잘 맞는 배우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친해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정도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제가 불안해지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브이로그 주고 막 그러지 않았니? 막 그런 걸 해요. 그런 짓을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고서 만들어 주세요. 제발.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부담을 넘긴달까요? 이제 그걸 아마 배우분들이 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푸시를 하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연출이라면은 저는 감독이 해야 되는 연출은 거기까지가 아닐까? 이제 그걸 잘하면 나머지는 배우분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면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밤마다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배우들이 윤가은 감독의 연출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연출을 해주려나라는 어떤 궁금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김윤정 배우 혹시 첨언해 주실 얘기 있어요? 내가 윤가은 감독 촬영 현장에서 같이 배우로서 작업을 해보니 이런 점이 탁월해서 배우들의 이런 면을 끌어내더라 하는 걸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많아서 나오는 한숨인지 없어서 나오는 한숨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할 말 너무 많아요. 감독님은 진짜 신이에요. 근데 이게 나를 스크린에 나오게 해주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디렉팅을 해주실 때 굉장히 끌어내주세요, 배우들한테. 근데 이게 물론 배우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디렉팅을 섬세하고, 근데 정말 잘못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배우가. 내가 못하고 있나? 내가 영화를 망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이랑 다르게 해. 근데 그래도 오케이. 그래, 이것도 너무 좋았어. 이렇게도 해볼까? 너무 막 말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그 어린이 청소년 캐릭터의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게 아빠스 키아로스타미와 고레데로카즈에 이은 3대 거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 말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님이 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미 말씀해주셔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이름을 적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창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래요? 저랑 제일 처음 눈 마주치셔가지고. 네, 이쪽 사이드에 네 번째 줄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게 처음에 느꼈던 생각에 집이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주인과 누리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편집도 있었을 거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생각한 촬영 과정일 텐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인이가 그 일종의 처음 이제 엔딩 보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는 뭔가 어린이에 대한 뭔가에 자신의 뭐가 있었나, 아니면 혹시 엄마에게 뭔가 그 세차장 씬이 갑자기 다시 생각나면서 엄마가 자기를 혼자 내둔 거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일 수도 있나? 너무 이건 못된 생각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결말에서 이제 수호가 이제 그 누리가 너 꼬집으래라고 되게 이제 그렇게 큰 이게 이제 수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심을 보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린애 피부가 사실 정말 멍이 잘 들거든요. 살짝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심하지 않은 거랑 이제 되게 모호하게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좀 더 거기서 주시고 싶었던 그 의도가 좀 더 궁금합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는 수빈 배우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감독님께서 첨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주인으로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감독님께서 주인 있는 아이를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누리만 할 때 있었던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의 그 마음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인이만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안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 예전 모습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고집을 눌러주고 싶은 꺾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정말 나쁜 방법으로 알려준 거죠. 실수, 엄청난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꼬집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요. 그렇게 보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복잡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고 분석하기가 힘든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수빈 배우 말씀하신 두 가지 마음 플러스 어쨌든 이 친구랑 이렇게 처음에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애는 막 센 척하고 막 이러는데 얘가 또 수호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또 수호 동생이야? 뭐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막 앞선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것저것들이 다 겹치는데 하필 나랑 좀 자주 부딪히는 애 누구 그러면 이제 그게 호감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무슨 되게 영리하게 이걸 가르쳐줘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이런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뭔지 모를 이 아이를 대할 때에 그 자기를 보는 어린 자기를 보는 무력한 너무 연약한 아이를 보는 복잡한 마음 그리고 걔를 지켜도 줘야 되는데 그걸 그 센 척하는 걸 눌러도 주고 싶고 하필 수호의 동생이고 아주 복잡한 마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뭔가 어떤 나쁜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주인이는 특히 몸으로 부딪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행동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좀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안내를 지금 받았어요. 너무 아쉬운데 지금 손 드신 두 번째 줄에 가신 관객분에게 포스터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포스터. 네, 더 많은 질문을 소화할 수가 없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끝인사는 한마디씩 꼭 들어야 하기에 딱 그 정도 시간만 지금 남겨진 상태입니다. 서수빈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네큐브에 오면은 항상 관객분들 표정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에너지 받고 갈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하고요. 오늘 이 기억으로 또 앞으로 당분간 또 버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감사한 질문과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 가지고 내일 학교 등교하겠습니다. 우선 끝까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세계의 주인 처음 읽고 또 연기 연습하고 찍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나쁜 일은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일어나고 마는데 진짜 해야 할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영화를 보면 가득가득 생기더라고요. 또 말하는 용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보았다는 공유라의 공유 마음 죄송해요. 하여튼 이게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짧게 딱 말하자면 유라한테는 소중한 그림도 있고 소중한 친구들도 있고
결국 이 주인이 소중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고 이 자리를 열어주신 헬스 배우님도 결국 이 영화가 소중하셔서 이걸 만드신 장이니까 그것 너무 소중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함께해서 정말 진심으로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영화 제목을 보시고 왜 주인이의 세계가 아니고 세계의 주인이냐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 그거 뒤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주인이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주인이어야지 중의적인 의미도 되고, 아무튼 그대로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주인이가 세계의 주인도 맞는데 우리 모두가 세계의 주인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이 영화를 만나고 작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어느 날 나 요즘 내 세계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데뷔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과는 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제가 연기를 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이 영화를 만나고 나서 주인이라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관객분들 마음 속에도 주인이라는 친구가 생겨서 뭔가 영화를 보기 전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내 삶의 주인인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엊그제 여기 시네큐브에 와서 다른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여기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세계의 주인과 혜수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민지 배우랑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한층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장했다고 스스로 조금은 느끼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한층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꿈에서 깨야 되는데 꿈이 자꾸만 이어져가지고 맨날 당황스럽다고 카톡방에 남기곤 하는데 이젠 정말 깨야 할 시간인데 언제 깰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너무 소중한 자리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세계의 주인을 보고 꼭 용기를 얻는 게 아니어도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옳은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말이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젊은 배우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운이 좋게 제가 이분들의 거의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거 평생 울고 머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다 이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보실 분들입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좋아하는 은성 기자님과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마지막 쪽지를 주인이가 읽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딪힌 친구 쪽을 향해 화면 밖으로 막 활달하게 나아가는 주인의 장면이잖아요. 영화가 자막으로 일러주지 않는 각본집에 있는 이 영화의 마지막 문장은 주인 세계와 하나가 된다. 입니다. 그래서 윤가은 감독의 생태계를 보면 항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내가 통과했음직한 이런 세계를 만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비결은 오늘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한 명 한 명의 고민과 해석과 한 방울이 모인, 여기 함께하지 못했던
교실의 많은 친구들과 또 생존자 모임의 구성원들, 또 장혜진, 이상희, 이재희 등등의 배우들의 윤가은 감독의 비전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오늘 모두가 연결되는 정말 주인 세계 하나가 되는 기분을 이 자리에서 안온하게 느꼈습니다.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 각자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어서 또 만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세계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